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최종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가를 물리려는 시도입니다.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입니다.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나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은 조속한 위기 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준다. 둘째,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 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해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더는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1. 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2.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3.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 연장하기 위하여 언론 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는 여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그 자신이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면서 언론 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에 충실한 계승자입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습니다.